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9시 42분 구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전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작전명은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이 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저희 박준영 운용형님도 이 작전명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제시해 주신 이유는요? 좋은 의미를 보면 최근에 증시가 이제 네. 오늘 어제 장중이자 2,000선 잠깐 넘어갔다 왔는데 상승하는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안 좋게 보면은 2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죠. 그쵸. 아마도 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은 아마 시각 자체가 다음 달에 있을 실적 발표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미 주가가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업종군들도 있고 또한 이제 그것이 반드시 실적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은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조금 뭐 소위 얘기하는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더 갈 수 있을지 말지 뭔가 좀 재보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세세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의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총 3가지입니다. 달러화 약세, PBR, 그리고 실적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화 약세.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이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사실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하루에 10원씩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좀 너무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틀간 벌써 20원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하튼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 유가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이제 한 30불대, 40불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가가 좀 올라줘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역시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하나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10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같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이상권역을 고공행진하다가 최근에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국제 유가는 저점 대비해서 사실 월봉으로 보면은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뭐 테스트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이제는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FOMC와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월 초에 있었던 ECB 정례회의를 통해서도 결국엔 추가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잠깐 달러가 강세를 가긴 했습니다만 기조적으로 결국에는 뭐 올해 잘하면은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번 FOMC가 시장에서 만연했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지 않았나라 좀 보여지거든요. 그쵸. 뭐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엔 달러화가 이제 뭐 올해 예정되어 있는 뭐 6월이든지 7월이든지 한 번 정도 하고 뭐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달러 자체가 아주 강세를 갈 수 있는 이유가 조금 뭐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이제 일본 증시가 벌써 1%대가 빠지고 있고 안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어떤 그 상승의 기조를 조금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제가 속도조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는 이어질 것 같은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네.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탄력도라든가 또한 이제 약간의 좀 변수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네.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현수 연구원님한테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금리 인상을 연내 4차례에서 2차례를 좀 줄이는 거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달러 인덱스 쪽 이쪽은 좀 올라가는 달러 가치
가치는 좀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현재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뭐 사실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선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뭐 그로 인해서 달러화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막아놨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에 올해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상한다. 그것은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6월이든지 7월이든지 가까워지면 달러 인덱스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 크진 않겠습니다만 당장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뭐 다시 올해 고가인 100 이상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장은 좀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뭐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해볼게요. PBR 주제로 주셨는데 어떤 내용 좀 가져오셨나요? 사실 2000포인트가 또 약간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좀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면 와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제 오늘 이제 자꾸 또 이제 고가로 가다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야 역시 2000선 이상 아직 무리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2000선 이상 뭐 잠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국에는 안착하고 더 올라간다라면은 뭔가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2000년대 들어서서 지금 이제 그 PBR 한 배 수준이 지금 지수대로 보니까 뭐 증권사에 제시하는 거 가격대로 보면 한 2050에서 한 2070 정도가 PBR 한 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권으로 내려가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증시가 PBR 기준으로 0.8배, 0.6배로 와서 너무 쌉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자산 가치 대비 싼 수준에서는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사태 전에 한 1.6배, 1.7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보시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계속 2000선 앞두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좋아져야 될까요?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가 뭔가 임팩트 있게 올라가려면 수출주가 좋아지던가 아니면 뭐 2007년도처럼 뭐 중국의 호황을 등에 업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경기 민감 섹터가 확 좋아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다 좀 부족해 보이는 국면이죠.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7 뭐 제 주변에 벌써 한두 대 산 거 보니까 올 이번에 좀 많이 팔릴 것 같기도 한데 좋아진다라면 1분기보다 2분기일 것 같고 뭐 나머지 IT 섹터도 디스플레이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과거의 호황기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뭐 잘 아시다시피 철강을 비롯한 대중국 관련 종목군들, 과거의 대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최저점을 벗어나는 수준이지 화끈하게 개선세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엔 실적이 좀 뭔가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면은 PBR 한 배 넘어서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선을 못 넘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일방적인 낙관론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실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고르자 뭐 이런 취지의 키워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코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공략하시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점 대비 철강주도 많이 올라왔고 건설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이제 뭐 정유라든가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려면은 유가라도 좀 급락하는 날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내지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조금 실적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쪽에 공략을 해가시고 또한 이제 다음 달 4월 달이 되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리포트들 꼼꼼히 보시면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되는 기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까지 좀 어느 정도 버무려 예.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쭉 해주세요. 네, 뭐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 2000선에 대한 안착 내지는 뭐 밀림 이것보다는 외국인이 주력적으로 더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제가 볼 때는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면은 아마 선물시장 쪽에서 뭐 내주 정도의 매도로 반전되었을 때 지수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대로 보면은 한 1960에서 70선 내외가 1차적인 조정의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현금화 관점도 조금은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에 최근에 어떤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1분기 실적을 이제 까놓고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부합치가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못 미친다라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높아져 있는 기업분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낙관으로 가져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역시 뭐 디스플레이 쪽은 그나마 조금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리고 갤럭시 S7에 관련되어 있는 IT주들. 뭐 오늘 같은 경우면은 한 뭐 아모텍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기업분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지고요. 낮은 가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절대적으로 무조건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주사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LG보다는 한화가 조금 더 싸 보일 수 있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 있지 않은 기업군이라 볼 수 있겠죠. 뭐 LG 같은 경우는 연초 위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건설사 문제 때문에 조금 낮아져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상당히 싸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모텍을 포함해서 네. 뭐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는 기업군들 보게 되면 뭐 미넨지라든가 아니면 뭐 휴메딕스라든가 가격 자체가 조금 최근에 실적 대비해서 오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뭐 리포트 사항을 포함해서 조금 호평이 나올 수 있는 기업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기 민감주는 수익 실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정유화학 쪽 이쪽은 이제 슬슬 좀 챙길 때가 됐다 이렇게 네, 보시는 일단 뭐 건가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서 유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높아져 있는 가격대에서 너무 더 큰 어떤 수익을 챙기기 위한 공략보다는 점진적인 차익 실현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작전명으로 오늘의 또 대응 전략 세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죠. 지수의 상승 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960선대 1차 조정이 된다면 한 이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은 슬슬 차익 실현하시고 대신에 실적과 가격 위주로의 접근 전략, 디스플레이 IT 업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